보니까, 와, 이거는 이제 수해력이구나.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문해력을 준비했잖아요. 그 첫 걸음을, 많이 그냥 똑같다.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라고 또 속으로 이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문해력의 첫걸음인 맞춤법 띄어쓰기 끝내는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죠. 네. 그 부분을 해 주신 부분을 제가 해보고 해본 소감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해력 첫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문해력 첫걸음? 그러면 첫걸음을 되는 이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 무엇일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해보고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자꾸 반복해서 써보는 걸 통해 활용을 하고 그게 이제 직접 내가 몸에 체화돼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 결국 문해력이 될 거고, 한다. 네. 그리고 그 문해력이 지식을 여는 열쇠가 되겠구나. 결국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자기 학습을 통해서 주도력이 올라가면서 결국 문해력이 갖춰지겠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해력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반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니 지식의 문이 열리고 문해력이 길러져서 이해하고 분석, 활용, 표현 능력이 길러지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그러면 이 문해력 중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면 뭐가 좋아져?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고, 그러니 꼭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 띄어쓰기를 잘하고 맞춤법이 잘 되면 의사소통이 좀 원활해지는구나. 그리고, 바르고 정확해지겠죠. 이 정확성. 정확하게 글쓰기가 되겠죠. 좀 자신만만하게. 그 얼굴이 예쁘면, 예쁜 옷을 입으면 자신만만해지는 것처럼 글자 모양이 예쁘고 띄어쓰기가 잘 되면, 네, 또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글의 신뢰성. 아, 그 사람의 쓰는 글이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잘 됨으로 인해서 글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전달력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여기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부분이 또 맞춤법 띄어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문제로 가면 서술형의 단점이 방지될 수 있어요. 그렇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잘하면 서술형이 더 훌륭하게 묘사되어 보이겠죠. 결국은 가독성입니다. 가독성 뜻을 한번 봤더니 가능할까, 읽을 도, 그리고 성질, 성이었어요. 결국 이거는 텍스트를 얼마나 쉽게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건가. 뭐 이 가독성에 보면 쉽게 예시안으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말들. 내가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이게 띄어쓰기가 계속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냥 붙여서 읽다 보면 가독성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결국은 문해력 과정 안에 네. 가장 탄탄한 맞춤법 띄어쓰기는 꼭 해줘야 되는구나. 어머, 그런데 해주는 데가 없네. 있죠, 있죠. 시중에 교재도 있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만들어서 해주시고, 간간히 들어가고, 당연히 사실은 어떤 교육이든 들어가 있어요. 맞춤법 띄어쓰기는. 근데 이게 잘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밥바에서는 기본 교재와 심화 교재와 5권, 5권, 10권이나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데는 없다. 밥바에는 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5건, 5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 짧은 지문을 독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이가 바르게 쓰면서 틀린 것과 비교를 하고 그냥 한눈에 빡 직관적으로 익히게끔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여야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서 알아가죠. 이해가 오죠. 그러면 자꾸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해가 오는 교재입니다. 그러면 심화 교재는 좀 많이 다른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조금은 더 글밥이 많고 같은 주제이나 이제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상위 버전은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령이 높은 아이들이 한번 후루룩 문법을 띄워주고 싶을 때 맞춤법 띄어쓰기 절대 안 잡히는 아이들한테 심화용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실은 전체 연령이 누구나 한번 훑고가 되고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 교재가 어떻게 됐나라고 살펴보다 보니 저한테도 필요한 교재였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맞춤법과 띄어쓰기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 세상 모든 저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핵심 시기인가? 초 1학년부터 4학년은 모두 다 이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어휘력의 확장 시기이고 그 두뇌가 열리는 시기잖아요. 9.5세 정도부터 문해력이 향상되는 두뇌로 바뀌면 이때가 사고력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기본이 탄탄하게 깔리는 맞춤법 띄어쓰기 필수입니다. 그럼 구성 보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속담, 수수께끼, 생활글, 일기 쓰기, 편지, 편지와 동시, 이야기와 독서 감상문, 설명문과 주장문, 다 교과서 연계이죠. 그리고 연령이 이게 딱 어느 연령이 속해 있지 않고 전체 연령이 뭐 일기와 편지 쓰기 1학년부터 가정에서 시작해서 꾸준하게 교과 과정에 2, 3학년에 다 들어있고 뭐 독서 감상문이야 중고등학생까지 쓰는 설명문과 주장문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짧은 글을 통해서 접해 보면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건 특히 이 핑크 색깔 심화 교재 과정 안에는 와, 이건 그냥 문법책이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문법처럼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연령이 할 때는 여기에서 세분화 이렇게 문법을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걸 읽어보면서 읽어주면서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면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방학 때 이 바빠 문해력 첫걸음으로 특수를 누렸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이 바빠 교재가 좋은 게, 이 문해력 교재가 좋은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각각 막 두 권씩 세트로 다 사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애들한테 다 그걸 집어넣었는데 어떤 아이는 1호부터 하고 어떤 아이는 3호도 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안내해드린 것처럼 각각 다른 맥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골랐을 수도 있다는 거고 회차를 내가 적당하게 다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든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30분 동안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릴까라고 또 고민을 해봤더니, 그러면 실제 아이들 한 부분을 예시를 활용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지도와 첨삭을 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려야겠구나. 그런 내용이 배움바닥하고 익힌 마당에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확장 수업과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표지에 보면 저는 2호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 원장님들은 꼭 그, 집체 교육에 오셔야 해요. 교육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본사에서 하는 집체 교육을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요 내용인 이 말해드리는 부분을 원장님이 직접 해오실 거예요. 저와 함께. 그러니 얼마나 더 쏙쏙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걸 간추려서 오늘은 말하려고 만들어 봤어요. 우선 이단원 같은 경우에는 일기와 편지로 배워요 라는 단원이에요. 근데 차례에 8차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1번 고모의 결혼식 이렇게 보시면 한쪽, 두 쪽, 세 쪽으로 끝나요. 어떤 시간을, 얼마큼 시간이 걸려요? 라고, 네, 잠시만요. 네.
얼마큼 시간이 걸려요? 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한쪽을 5분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5분, 5분. 고모의 결혼식 세 쪽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익힌마당 고모의 결혼식도 있죠. 거기에서도 한 15분 주면 30분 정도면 넉넉하게 지도할 수 있어요. 조금 빠르고 짧은 시간 되는 시간은 한 20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과 30분 사이에 이 일단원을 배움마당과 익힘마당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이제 애들 초시계 안 보이네? 네, 초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귀엽죠?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합니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애들한테 초시계 주고 5분 눌러주고 한쪽 집중해서 봐 해도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 또 이제 늘어지고 막 한쪽 하는데 먼 산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면 이런 초시계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숨어 있는 보너스가 있어요. 차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8차시가 끝나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으로 9차시나 10차시까지도 연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배움마다 일기와 편지로 배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빠가 만든 가지 띄어쓰기를 해야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맞춤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죠. 맞춤법은 말이나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예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을 설명을 잘 해놨을까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서 맞춤법이 뭔 줄 알아? 라고 하고 같이 읽어보거나 아이가 읽게 하거나 끊임없이 반복만이 아이들한테 체화가 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아이들을 꼭 줄치면서 소리 내어 읽게끔 도와주세요. 고모의 결혼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본문에 한쪽, 두 쪽 페이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흐름대로 가보면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두 번 읽습니다. 거기에 어, 이렇게 색깔로 금요일, 곰돌이, 직업, 금요일, 곰돌이, 직업, 군인, 근육. 요것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 말 읽고 쓰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진짜 요 본문이 놀랍게도 싹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잘 틀리는 낱말 연습하기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날씨, 고모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있죠. 생기셨다. 곰돌이처럼 생기셨다. 이렇게. 그걸 둘 중에서 찾아보자 해갖고 골라 쓰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 보고도 혼자 잘 모르면 고민하거든요. 그럴 때 찾아보자 라고 해서 여기서 찾고 저는 여기를 읽을 때도 줄을 치면서 읽는데 요거 할 때도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해요. 이렇게 연필로. 그러면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고 온전한 글을 꼼꼼하게 읽고 나중에 거의 외우듯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장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이걸 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날씨, 햇살이 따뜻 이런 거 문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휘력도 많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헷갈리는 띄어쓰기 연습을 또 합니다. 이런 부분 꼭 읽어주셔야 되고 아이가 줄그면서 읽으라고 하고 그래서 문해력 첫걸음을 할 때는 아이들이 옹알옹알옹알 입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맣게 읊조리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게 하고 손도 쉬면 안 돼요. 줄을 그으면서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모가 그럼 여기도 오늘 고모가 또 있죠.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읽고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수업한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라고 하면 이제 1대1인 경우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십시오. 1대1. 근데 저는 애들이 많아요. 한꺼번에 연령이 다 많은 애들이 수업으로 오고 있고 이미 문해력 수업이라는 것들 내서 하고 있는데 이 첫걸음 시리즈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을 한꺼번에 하면서 연령도 다양한데 와서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재인가? 얘가 그래요.
이 맞춤법 띄어쓰기 교재가 그냥 교재가 묻어나서 어떤 수업하고 섞여도 그냥 원래 있는 수업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주죠. 작은 소리로 읽어보자. 두 번씩 옹알옹알 해봐 라고 해요. 큰 소리로 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시킬 때. 그러면 아이는 읽겠죠. 줄 치면서 읽었으니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한 거 체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보고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낱말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눈을 따라서 읽기에 이렇게 읽구나 소리 나는 대로 읽는 부분을 눈으로 보게 돼요.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놓고 뿅! 회색 글자로 또 이렇게 체크를 해놔서 얘가 그걸 옮겨 적어야 해요. 그럼 먼저 또 한 번 보고 두 번 이해해서 어, 쓰고 다시 한 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제독의 힘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는 두뇌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골랐죠. 골라서 쓰게 하면서 이걸 어디 써? 하고 동그라미 치게 한 거예요. 내용이 되게 짧아서 금방금방 동그라미 칠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이 되는데 아이가 이걸 통해 내가 고른 것들이 맞게 썼나 메타인지 되는 거예요. 읽고 찾고 계속 이걸 반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헷갈리는 거 이렇게 또 했죠. 제가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첨삭을 하면서 한 번 더 읽게끔 집중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번 더 확인. 이건 제가 체크를 한 건 아이랑 읽어보면서 소리 나는데 읽어보면서 띄어쓰기를 한 걸 체크해 준 겁니다. 굳이 이 체크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일부러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장이 넘어갔겠죠? 이제 앞에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생각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 햇살이 곰돌이처럼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 다시 넘겨서 이렇게 또 동그라미 치게 한 거죠. 동그라미를 치고 뒤로 와서 적어보자 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애들 한 명도 없고 천천히 생각하다가 딴 세상으로 하는 애들도 없어요. 그냥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 보고 찾고 적고 또 보고 찾고 적고 또 보고 본문을 정말 몇 번이나 보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구나. 근데 이걸 바르게 띄어쓰기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자를 고쳐보면서 맞춤법으로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다 요리해 먹었어요. 다 씹어 먹었어요, 본문을.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쳐보자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제가 어린애들은 깡통기를 한번 고쳐볼까, 아니, 붙여볼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읽는 대로 그대로 너도 한번 이 글을 보고 띄어 써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또, 어, 칸이 또 나눠져 있는 배움 이유의 익힘책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상태로 그대로 쓰게 하고 대신 요걸 읽으면서 띄어쓰기 했죠.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대로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작은 부분도 또 꼼꼼히 슉슉슉슉 아이도 읽고 아이들 줄치기 하고 저도 줄치면서 읽어줍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수학보다 문해력이 좋아요.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첨삭하면서 금방 해줄 수 있고 아이들은 스스로 또 알아가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익힘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익힘마당은 조금 아이들이 쓰는 부분이 편하게끔 바라보기에 좋게끔 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지 않죠. 그리고 오늘 고모가 결혼식을 했다를 지금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반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교묘하게 살짝살짝 바꿔놨거든요. 같은 지문을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띄어쓰기를 통해 또 다시 한번 예쁘게 글 쓰는 걸 배워보고 그리고 나서 또 괄호 안에도 채워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은 건 여기 보면 5번에 고모부는 곰돌이처럼 생기셨다. 아이들이 다 이게 곰돌이처럼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또 여기서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곰돌이처럼이라는 것들을 앞에서 또 찾아보자 했더니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번 제가 색깔펜으로 쳐준 거거든요. 아이가 색깔펜으로 쓰든 연필로만 하든 연필로 그냥 쓱쓱싹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표시하게 하면서 본문에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복해낸 아이가 되는 거죠. 저는 도장 한번 빵. 이렇게. 진짜 첨삭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쑥 훑어주면 되고 훑어지는 과정 안에 나도 전문가가
됩니다. 같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되게 좋은 거. 이렇게 있는 내용 안에 아까 숨어져 있는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배움마당의 뒷부분에 원래는 요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28쪽, 29쪽, 30쪽의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10명, 뭐 15명의 연령이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독서 수업을 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요걸 넣었을 때 가능한 구조여야 하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요런 부분을 아이가 쓰게 하는데, 어, 자기가 생각을 쓰다 보니 이렇게 글자가 막 틀려요. 그래도 15글자 이상을 썼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했더니 여기 보면 너가 버린 물건을 가져다가, 집에 버리겠대요. 걔네 집에. 근데 그래서 요게 문구가 좀 이상한 부분들은 너희 집에 버리겠다라는 걸 그대로 그냥 사용해 줬어요. 그리고 버리겠다도 쌍시옷이 아니라서 여기 다시 한번 써줬어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아이가 한 내용 그대로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틀린 글자는 우리가 맞춤법 띄어쓰기를 하는 곳이니 이렇게 고쳐 적어주지만 여기에 뭐 틀렸네, 지워, 다시 예쁘게 써보자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하고 말을 통해서 아, 이런 생각으로 썼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쓴다면 우리가 직접 편지를 쓰는데 길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리고 여기에서 막 어떤 구조를 쓰거나 그런 걸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아이가 내용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아이들이 연령이 어리니까. 그래서 연필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간데 그죠?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많이 부러뜨린 이렇게 썼어요. 부러뜨린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오래 살자라고 해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첨삭해주기도 하고 아이가 직접 써보게끔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더 다양한 자기 생각을 쓰고 싶어 할 거예요. 혹시 자기 생각을 쓰기 어려워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이가 말을 하면 원장님들이 받아 적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화로 그려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이 모든 애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림을 못 그린다면서. 근데 이제 단 몇 명 애들 중에 그림을 되게 그리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되게 쉽다고 하는 아이들은 이 그대로를 활용해 주세요. 근데 세 개의 낱말이 있고 거기 안에 이렇게 그럼 이제 말로 해볼까? 우리 그림 안 그려도 괜찮아 라고 해서 이제 내가 스토리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아이랑. 제가 먼저 막 운을 띄웠죠.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막 만들어줬어요. 뭐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는 곰돌이와 악어가 있었어요. 곰돌이와 악어는 신나게 그네를 싱싱 타고 놀았어요 하고 뭐 이렇게 활용해 주거나 세 개를 다 넣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랬더니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걸 보고 씩 웃더니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한 것 중에 제가 다 받아 적었고, 하나만 아이가 적게 해봤더니 손쉽게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충실한 만화로 그려보지 못하면 이렇게 써보도록 하면서 이걸 넣어서 만화를 그려보라는 생각의 확장이잖아요. 이 목적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죠? 자, 그리고 원장님이 다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싫어한다. 뭐 몇 번은 패스 이렇게 해주지만 요런 부분 이렇게 꼭 요거는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또 낱말 빙고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저는 집에서 채워보자 이렇게 하고 패스했어요.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빙고라는 것 자체를 몰라 아이들이. 그리고 한번 찾아서 채워봐 했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걸 가능한 건 같은 연령이 같은 진도를 나간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다가 이제 집에서 채워보자 라고 해보기도 했고 두 번째, 근데 계속 집에서만 채워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 앞에 1단원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골라서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갖다가 아이한테 너가 쓰고 싶은 대로 골라봐 라고 해서 원장님이랑 같이 해주시던가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아니면 요거를 붙여주고 집에서 해보자 라고 이제 같이 자료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걸 오려요. 애보고 여기 내용을 줬죠? 오리게 해서 옮겨서 갖다 붙여 적으면
애, 어, 애들마다 한 두 명, 세 명이 모였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치가 다르게 붙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빙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아이가 자꾸 이 낱말을 활용해서 말로 해봐야 되고 또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이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받아쓰기로 확인 작업해보면 그 내용이 탄탄해집니다라는 팁을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뭐 깍두기 공책을 활용해서 이 내용 집에서 해보자라고 표시한 다음에 저는 문제를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를 넘지 않도록 다섯 문제 넘었다.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쉬운 문제 섞어서. 그리고 틀리면 절대 지우개 사용하지 않아요. 밑에 다시 써보는 거예요. 이래야 아이도 비교를 하고 다시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우리 지금 첫걸음에 있는 것처럼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보더라도 와,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잘 썼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지도를 다시 받았구나. 다른 건 잘 썼네? 라고 하면서 아이도 메타인지가 되고, 확인도 제대로 되고, 이게 수업의 과정 중심이다 보니 지우개 쓸 필요가 없고, 아이도 틀렸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써볼 만한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뒷부분에. 그리고 이제 배움마당에 여기 보면 익힌 보너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한 번 더 써보자예요. 보면 익힌 마당이 있고 배운 마당이 있는데 세 쪽은 익힌 마당이었어요. 그럼 뒷부분에 배운 마당에 보너스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 어려운 낱말을 한 번 더 써보자. 요것은 그냥 아이 보고 대부분 그냥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뒤적뒤적 보면서 어렵지 않죠. 보고 적으라겠으니까. 그리고 너가 좀 어려웠다는 걸 찾아내봐. 발견해봐. 그럼 애들이 선생님 근데 이걸 다 써요? 라고 하면 다 써. 라고 하거나 줄여줘요. 그냥 이렇게 하나 패스 이러면 또 되게 엄청 좋아서 열심히 봅니다. 두 개 패스도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여기에다가 문장으로 제가 몇 개, 이렇게 한 몇 개는 받아 적게 하고 또 나머지는 너가 찾아보자 라고도 해요. 빈칸이 많다는 건 활용 범위가 되게 많아서 그 어떤 방식이든 활용을 하되 어려운 낱말을 한번 써보자의 틀을 갖추고 요거에 충실하게 그 대신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첫걸음의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은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어렵게 똑같은 일기와 편지 쓰기인데 연음 현상, 무게음화 현상 이런 문법이 나와 있어요. 요것을 읽어봐요. 아이도 읽어보게요. 줄치면서 읽어보게요. 그렇지만 연음 현상이 있다, 구개음하다라고 알지 않아도 돼요. 접하고 가는 거죠. 이런 걸 내가 배우는구나. 이런 소리가 이런 거였어. 라고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가게끔 흐름이 잘 나와 있으니, 근데 조금 고연령이 만약에 한다.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빠르게 한번 맞춤법 띄어쓰기를 깨우치고 문법도 한번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본다. 라고 해서 다섯 권을 뗄 때는 이런 부분을 일부러 말하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 2, 3학년, 1, 2, 3학년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는 요걸 꼭 외우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되 이런 걸 내가 배우겠구나라고 알고 가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내용하고 좀 내용이 살짝 길어졌죠. 제가 요 글자를 막 세워봤거든요. 앞에 거와 뒤에 거. 기본 거와 심화 거. 기본 것은 한 50, 60, 70 글자 정도가 많이 나오고 심화는 80, 90, 10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의 양의 글자 수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 또 이제 읽다 보면 기어가는 걸 숨지기며 보았다. 이런 문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다는 건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이걸 찾고 보게 되면서 이 문장력이 나한테 오죠. 그 문해력 과정 안에는 이 맞춤법 띄어쓰기 과정을 통해 이 짧은 본문이 아이한테 들어오고 정말 문해력과 어휘력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두꺼운 책 보고 많은 책 보고 100권의 책을 보라보다 문해력 첫걸음을 꼼꼼히 해라라고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투를 써보고 저는 이제 너는 언제 숨쉬겨 본 건 너 뭐가 있어? 선생님은 있잖아. 개미가 기어가는 걸 숨쉬겨 본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자꾸 활용하게끔 도와주기도 해요. 그럼 어느 날 아이는 선생님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한 이런 글들을 집에 가서 활용하죠. 그럼 엄마는 잘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두 번을 읽고 소리 나는 대로 되어 있어서 뿅! 색깔 읽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뿅! 그래서 회색 글자 콕 쓰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쓰게끔 하죠. 애들이 여기서 써놓고 여기서 막 다르게 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지우개 쓰지 않고 다시 고쳐주는 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잘 틀리는 거 연습판에 다시 한번 보고 찾아요. 표시해서 쓰고 확인해요. 내가 그 정답을 체크를 아이가 직접 하는 거죠. 본문을 보는 거. 내가 그렇게 해야 향상돼요. 아이가 한 걸 선생님 채점해주면 아이는 그냥 채점한 걸 보기만 하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수학의 오답 노트처럼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절대. 내가 어떻게 문해력 선생님으로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가르치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싹싹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아이가 읽게 한 다음에 나와 있는 것만 나중에 한번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것 연습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놀러 갔다 여기 또 읽게 하고 또 찾아보는 거죠. 놀러 갔다가 어디지? 아, 놀러 갔다라고 요렇게 써 있구나. 여기가 본문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그럼 이제 아이 걸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 걸로 하니까 눈에 조금 더 쏙쏙 들어오죠. 새 교재보다. 그래서 큰 노벼봉 소리 내어서 두 번 읽어보자. 체크, 체크.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읽었어요. 그러면 쭉쭉 두 번 읽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가 체크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해서 얘는 잘하는 애요. 잘 해봤고 이런 것도 쭉쭉쭉 이렇게. 요거는 아이가 줄을 긋고 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첨삭할 때 이런 포인트는 이렇게 이 선생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너도 읽어라. 이게 중요해 라는 것도 풀어져 있지만 선생님도 꼭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고쳤으면서 요 뒤쪽에 있겠죠. 그럼 앞에 또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시 한번 메타인지 하고 주르륵 쓰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쓰게 하는 거예요. 기어가는 걸 했지만 또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해주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익힌마당입니다. 또 여기 한번 쭉쭉쭉. 이런 의미야. 맞춤법은 뭐야? 이렇게 말로 해봐. 라고도 나중에는 애들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맞춤법을 하는 사람이니 또 맞춤법이 어떤 건지는 알고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로 너는 맞춤법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나중에 칭찬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이 나왔던 거를 요건 뒷페이지예요. 익힘책이거든요. 그럼 넘겨보지 않고 한번 또 물어봐 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나?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를 단시간에 암기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온 정도의 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말로 표현한 걸 다시 한번 짚어주면 이 글자의 구분은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범위 안에 우리가 많이 써보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저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많이 익히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앞에 아이들이 찾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했지만 이 부분이 어딘지 앞에 부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끊임없이 찾아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인 저는 아이한테 스스로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맞춤법을 할 때 이거 나왔지? 이거 본문에 어디 있는지 앞에서 보고 체크해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볼래? 라고 해주는 거죠. 이 부분 강조. 그리고 뒤에서 또 이걸 하다 보면 소리 내어서 읽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거. 틀릴 만한 것이라던가, 맞았지만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틀렸다거나, 여기서는 안 틀렸네요. 틀렸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직접 선생님이 첨삭해 줄 때, 첨삭은 그냥 동그라미 크게만 해도 되니, 아이 보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별거 없죠. 계속 그냥 읽고 찾고 적고 해주고 아이가 체크해주고
하다 보면 저절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없는 게 너무 정말 하기만 하면 돼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게 없지만 요렇게 체크해줘서 아이가 직접 하게 해주세요라는 팁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요거의 정리는 요대로 하시되 네, 마무리할 때 두 개나 세 개 정도 아이들이 앞에 분명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헷갈린 게 있어요.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꼭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라는 것들을 문제를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받아쓰기를 해요. 그리고 붙여주는 거죠. 그럼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가끔은 받아쓰기 뭐야 시간도 안 되겠네 하면 초식해주고 시간부터 맞춰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주도 능력은 계속 자기 시간이 자기가 해보면서 노출이 되면 이게 무조건 되고 정말 금방 끝난 애들은 10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런 애들은 받아쓰기를 앞에서도 해보고 뒤에서도 해보고 세쪽세쪽 할 때 둘 다 받아쓰기로 마무리해줘도 아주 좋겠습니다. 결국은 애들마다 능력이 다 다른데 그 문해의 과정을 맞춤법 띄어쓰기를 결국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했더니 답반 문해력 첫걸음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지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글쓰기가 정확해지고 속도가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인 글의 구성 능력이 강화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박사님께서 아이들한테 읽혀봤을 때 정말 도움되는 것들로 추려놓은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읽기 좋아하는 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서술형 정답 향상됩니다.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 내용을 잘 써놓고도 네, 올바른 채점을 맞을 수 없어서 낭패를 보는 일을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잡아줘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져요. 우리 학원밖에 없거든요. 맞춤법 띄어쓰기 전문 강좌가 우리 학원밖에 없다고요. 바빠하는 원장님들밖에 없으니 수학하는 원장님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수해력이잖아요. 문해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연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글쓰기에 자신감이 쑥쑥 생기면서 결국 5번 아니군데 더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6번입니다. 독보적인 컨텐츠예요. 커리큘럼이 탄탄합니다. 요것을 원장님이 수익 증대로 가져오는 나 문해력 조금 어렵겠다 하면 맞춤법 띄어쓰기 5건 5건으로 집어 넣으세요. 영어학원 원장님, 수학학원 원장님 다 되는데 저는 정독법을 하고 정독을 수업을 하고 문해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다 활용하시길. 네,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 교재를 제가 해보니 저는 계속 이걸로 애들 모두 다 하고 있고 연령이 다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나게 지금도 전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바빠에 5호가 나왔어요. 그 심화에 보니까 그 내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섭렵하게 해서 탄탄하게 기본기 깔아주고 문해력으로 갈아타서 계속 꾸준한 수익 창출을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